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병재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너무 감명 깊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여서 그렇지만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커버인데요. 커버가 사실 제가 이 제목을 드리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 제목을 2개 드렸는데 그 주최 측에서 이걸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제 보니까 나중에 제목을 드리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 이게 쉬운도 보이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였었고, 더더구나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후회도 되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소소한 일상,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저 개인한테는 또 행복도 주고 있어서 연결해서 설명하면 또 설명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용기도 내기도 했었습니다. 좀 마인드라는 여기 앞에 있는 그 안내 그 팜플렛을 보시면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보시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 장표도 보라색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 하루명상 앱을 키시면 들어가는 첫 로고인 화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강의 제목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표현도 했고, 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명상 앱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 좀 더 밝은 쪽으로 가는 것들을 표현했었는데 디자이너가 잘 디자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잘 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추우시죠? 네. 이게 추운 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강의장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잠깐 둘러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제가 이런 첫 번째 마인드라는 그 원불교 명상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뭐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2분씩 마주 보시겠어요? 네, 모르시더라도 그냥 마주 보시면 됩니다. 네, 2분이 안 되신 분은 3분이 마주 보시면 되고요. 네, 간단한 거예요. 2분이 마주 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겹쳐서 올리시면 돼요.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올리시고 제가 위로 하면 맨 밑에 있는 손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서 해보세요. 위로. 그렇죠? 큰 소리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위로. 네, 잘하십니다. 아래로 하면 맨 위에 있는 손이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아래로. 아래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덮어 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손이 밑으로 힘껏 내리치면 되는데 2분 다 손을 뺄 수 있어요. 그죠? 덮어하면, 그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위로. 자, 아직 내리시면 안 되고요. 자, 위로. 아래로. 덮어. 연습 잘 하셨죠? 연습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내 마음같이 그 손이나 그게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겹치시고요. 자, 위로. 아래로. 덮어. 네, 잘하셨나요? 네. 뭐 복수 열전은 하고 싶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서, 그리고 잠깐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고요. 하시기 전에 이제 풍요롭고 행복한 삶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1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자체도 되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40에서 50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명상은 한 2500년 된 고대 지혜잖아요. 오랜 전통이고. 그런데 앱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기술로 일단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아날로그로 명상을 배웠지만 현재 앱은 서비스를 디지털로 하고 있고,
또 세상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디지털과 이 명상을 한번 살펴보는 좀 계기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특히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AI, 메타버스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의 세상은 과연 명상이 어떻게 갈까? 그리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또 디지털은 어떤 역할을 할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 보시면 인터넷이 나온 지가 한 93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2007년, 그 다음에 저희 아마 기억하시죠? 이세돌 바둑 대구간 2016년. 그 다음에 2019년에 말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챗 GPT가 등장을 했고, 또 올해 또 더 강화할 챗 GPT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큰 디지털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AI 이런 거가 연동을 해서 잠깐 명상을 살펴보면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린색으로 표시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79년도에 존 카바치니 개발한 MBSR을 시초로 해서 MBCT, 액트, MSC, HST는 제가 모시고 있는 그 명상과학연구소 상도선언의 이제 미산 스님이 개발한 하트스마일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풀 네이션 UK라고 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의회에서 여야가 그렇죠, 중지를 모아가지고 명상을, 특히 마음 챙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미 했고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 장면에, 학교에 아니면 사법에 어떻게 할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뭐든 좋으면 기업이 갖다 쓰잖아요. 명상이 기업에 도입된 것은 2012년 구글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기업이 했지만 구글이 이제 2012년에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활성화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하면 또 뒤에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에 명상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명상 앱이 등장한 것은 전 세계 1등 앱인 캄 2012년에 나왔죠. 현재 기업 가치가 재작년에 2조라고 됐으니까 지금 아마 3조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앱 이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이 그 밸류에이션이 3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등 앱인 캄은 앤디 퍼드컴이라는 그 분이 개발을 하셨죠. 원래는 이제 승려였는데 환속을 해서 앱을 개발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하루 명상은 2018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좀 인공지능 스피커, 이것은 아마존의 이제 알렉사죠. 아니,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죠. 2014년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명상이 서비스다 그래서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 이제는 앱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1979년도에 명상이 과학화되기 위한 기초적인 아날로그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련이 됐었고요. 그게 과학화가 됐었고 40년 정도가 지나면서 안정화되어 있어서 이제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한 것은 기업에서 2012년부터 도입됐었고 스마트폰에 탑재된 건 2010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3년이니까 결국에는 13년 정도 이제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상은 이미 저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연로하신데 저희 앱이 KT의 기가진이에 들어가 있고 SK 브로드밴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앱도 개발했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제가 앱을 보여드렸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다음에 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신 게 뭘 이해했냐면 KT의 기가진이의 TV가 나오니까 그래서 TV를 바꿔드렸어요. KT 걸로 기가진이 연동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뭐 그 정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고 계세요. 다만 아들 목소리 듣고 싶을 때 가끔 이제 듣고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일본 그 10대 이야기를 했듯이 세상은 계속 변화가고 있고 트렌드는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 이렇게 명상이 어디 있냐 한번 물어보시면 이렇게 종교나 이 법당에 있는 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손 안에 핸드폰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20대는 힘들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든 많은 앱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 명상도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게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명상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상을 온라인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선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히 많은 명상 지도자들은 좀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었죠. 하지만 MBS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프로그램들도 온라인으로 거의 지도자 육성까지 다 됐죠.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도 했었고 가르쳐 보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저는 앱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참 오랫동안 많이 만들었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드는 컨텐츠는 저희가 공부는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스님을 비롯해서 명상 전문가들한테 제가 리뷰를 받아서 컨텐츠를 올립니다. 특히 마음챙김 기반의 명상 컨텐츠는 리뷰를 다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챗GPT에 그 스크립트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넣었어요.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아니면 업무 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힘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3분짜리 마음챙김 명상을 따뜻한 톤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알아서. 근데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다시 또 나와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마음챙김과 관련된 컨텐츠는 웬만한 인간보다는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빠르고, 그리고 2번에서 3번 정도만 스크립트를 수정하면 저희가 앱에 올릴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챗GPT로 만든 앱을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꽤 올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챗GPT 명상학을 올렸는데 글로벌에서 이제 그게 온 거예요. 애플에서 정책 위반이라고 챗GPT 허락을 받았냐로 해서 챗GPT라는 걸 내리고 그냥 AI 명상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녹음도 하나는 성우하고 하나는 저희가 그 보이스 클론을 요즘 많이 하죠. 목소리 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KT의 AI 보이스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목소리를 클론을 해서 스크립트를 집어넣고 가상 목소리로 또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잘 생각보다 모릅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주면 챗GPT가 스크립트를 만들어내고, 그죠? 가상의 보이스가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죠? 되게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순발력 있게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해요. AI가 그러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냐, 명상이.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웬만한 아마추어들은 다 대체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나서 인간과 교류하는 그 연결감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대체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은 대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제가 어디 발표를 주자면서 이 영상을 한번 우연하게 본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명상하면 오디오, 그죠?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바디는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바디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요가라는 것도 이게 보시면 어줍잖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입히고, 그죠? 조금만 정교하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아사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명상은 이제 기술과 접목되면서 이미 마음과 몸 쪽으로 가고 있고, 마음은 제가 보면 거의 점령이 되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근데 전문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수많은 명상 구루들이 이제 역할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명상을 안내할 때 사람을 하나하나 아이터칭하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많은 분이 오셨고 저는 이렇게 둘러보긴 하지만 몇 사람밖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AI라고 생각하시면 AI는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면 눈동자라든가 이 떨림을 통해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AI 코칭이라는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코칭을 할 때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코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인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인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하는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더 높은 사람들 계시죠. 근데 대인 감수성이 높든 낮든 AI는 아주 정교하게 눈떨림, 그죠? 온도의 변화, 그죠? 표정의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서 그에 맞는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대응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명상 지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상 지도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지도를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인간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명상 앱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앱 시장은 작년까지 제가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앱을. 근데 올해 1월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사업적인 이유로는 이게 유료를 계속 받아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이 없겠다.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을 뿐더러 저희가 한국어권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한국말을 쓰는, 한국어를 통해서 지금 명상하는 인구 현재 많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거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AI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좀 많아야 대응을 할 텐데 이렇게 유료 모델을 해가지고 데이터도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더더군 한국어권이기 때문에 한 몇 년 가다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무료로 전환하면서 사용자를 늘리고 유료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글로벌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UI UX는 현지어로 하지만 명상 콘텐츠는 한국말로 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한류 말씀을 교수님도 하셨지만 명상 언어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명상을 한국말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실시간 번역이 또 가능합니다. 요즘은 AI가.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절대적인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보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알고 봤더니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앞선 선진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서양인들은 동양에서 명상을 배워서 과학화해서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향수는 동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제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지금 전 세계 명상을 보급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흐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타임지는 세상의 변화를 많이 커버로 표시하잖아요. 명상이 그럼 타임지에서 어떻게 명상을 받아들였는지 잠깐 보시면 73년도의 사진 표보예요. 명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떤 아직까지 종교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두 번째, 명상은 사이언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3년이잖아요. 그럼 79년에 MBSR이 만들어지면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논문이 마음챙김 기반 논문 한 2,500편에서 연간 3,000편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로 처음 표현된 게 2003년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가장 유명한 표지예요.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봤던 표지일 겁니다. Mindful Revolution. 명상, 특히 마음챙김은 이제 삶을 바꾸는 혁명적인 솔루션이다. 혁명적인 트렌드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랬다가 작년 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패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 특히 마음챙김은 그냥 건강한 삶,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작년 표지고요. 근데 내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장표는 제가 명상과 AI라는 강의를 요청받아서 하다가 준비한 장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의 표지는 아마 AI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AI가 등장하면서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종교나 명상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과학이 명상과 결합되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2,000편에 3,000편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 너무 많은 명상 콘텐츠가 있어요. 이 콘텐츠 이게 다 정보들이잖아요. 이 정보들을 AI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 챗 GPT의 명상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웬만한 명상가보다 더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답도 정확하게 해주고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인간보다 더 좀 나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정까지 들어가 있다면 최근에 보이스가 감정을 많이 이제 담아서 클론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제 목소리를 이제 KT AI 보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는데, 뭐 따뜻한 톤, 뭐 친절한 톤, 여러 가지 톤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즈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평소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교수님 아까 홀로그램이나 메타버스 말씀드린 사람이 만약에 뭔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완벽한 이제 명상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무서움 중에 하나이고, 특히 제가 무료로 전환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것 중에 하나는, 카미나 헤드스페이스가 워낙 기업화되어 있고 돈이 많다 보니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토어에 들어가면 상위에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아이들, 저희 후배들이 지금 이제 명상을 해외 앱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해외 앱 중에서 크게 두 가지의 캄과 헤드스페이스는 AI 머신러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내 앱 중에서는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는 앱이 없습니다. 저희도 앱을 키면 Just for You라고 해서 맞춤형 콘텐츠는 저희는 드리고 있지만 그거 역시 그냥 기계적으로 저희가 해놓은 거지 AI가 아니에요. AI로 하려면 이제 좀 데이터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내년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데이터라는 것은 AI의 어떻게 보면 엔진이고 먹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많은 그 데이터들이 카미나 헤드스페이스에서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추세가 지속돼서 내년, 내후년 3, 4년만 가게 되면 명상에 대한 데이터 역시 글로벌 기업들이 아마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 중에 하나가 건강 데이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마음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데이터는 병원이나 이제 상담소에 있잖아요. 그 데이터 못 씁니다, 저희가. 그러면 사람의 마음, 정신과 관련 데이터 중에서 가장 근사하게 수집할 수 있는 곳은 앱이에요. 앱이 가장 근사한 거, 가장 근사치에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서 힘들 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이미 이제 해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이제 우리 기업들 중에서 과연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뭔가 명상 솔루션이 있을까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늦었다고 보지 않는 게, 명상을, 특히 한글화된 명상을 세계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러면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정신 문명을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는 명상 후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까 원불교도 굉장히 말씀하셨고 불교도 굉장히 전통도 있고 그런데 왜 후진국이냐? 디지털 기반 명상에서는 후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사찰에 가서 아니면 명상센터에 가서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편리하게 디지털을 통해서 일단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디지털 액세스가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시장을 점령한다면, 그죠? 그리고 정신 데이터가 이미 그분들한테 다 쌓이게 된다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경쟁력이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제를 약간 돌려서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요?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좀 행복한 나라인가요? 그러면 이게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게 유엔 산하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고 이제 지수는 갤럽 지수를 가지고 조사하는데요. 138개국인가 9개국 137개국 정도가 조사 대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1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할까요? 몇 등 정도 할까요? 최하예요? 아,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어딘지 우리나라 찾을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하위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좀 상당히 높여 있죠. 그죠? 137개 국가 중에서 57등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OECD 국가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가 한 38개 정도 될 겁니다. 38개 국가 중에는 몇 등을 할까요? 35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입 기준으로는 몇 위일까요? 전 세계? 한 10위, 11위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적 규모로는 한 10위. 그죠? 최근에는 또 이렇게 뭐 한류라든가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행복도 측면에서는 137개국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도 이제 57위,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거의 최하위인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하여튼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근데 부의 척도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12국가 정도 되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는 그 2022년에 전 세계 성인들이 직면한 어쨌든 건강 문제를 조사한 서베이예요. 코로나 시국에 조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코로나 이슈가 가장 컸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멘탈 헬스라는 것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묶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암부터 시작해 스트레스, 비만, 당뇨 있는데 멘탈 헬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 우울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울증이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이게 사망률로 봤을 때 암을 넘어서서 전 세계 이제 1등의 그 사망률 1위로 아마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은 마음의, 좋게 표현하면 마음의 감기잖아요. 마음의 감기인데 이게 재발률이 높잖아요. 엄청나게. 그 자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자살이 많은 거 연예인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로 심각한 병들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질병보다도 훨씬 더 마음의 질병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 기준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건강 앱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앱이 영양, 뉴트리션과 관련된 영양 앱이고요. 그 다음에 수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세 번째가 명상 마음챙김 앱입니다. 실제 이제 명상 마음챙김 앱은 이미 생각보다 저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하루 명상과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 솔루션을 디지털로 다 찾고 있는 거고요. 수면 역시 이제 디지털로, 수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는 분들 되게 고통스러운 시장이잖아요. 수면도 수면 전용 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앱들도 많고 있고요. 명상을 수면을 위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미 그 명상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명상하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힘들고, 아까 탐진 씨도 말씀하셨지만 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약간 뭐랄까 뭐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그 비디오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비디오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할 텐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혹시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예요. 이 농구 선수인데 여러분 짧게 한 30초 정도 이제 비디오 본 거예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에어 조단 못지않게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이죠, 실제로. 근데 여기 보시면 LA 레이커스하고, 그죠? 유타 팀이 그 농구 게임을 하고 1분 남아 있는 시간이에요. 작전 타임 시간이에요. 르브론 제임스가 가장 그래도 몸값이 높고 훌륭한 어떤 주전 멤버이잖아요. 그 작전 타임 시간에 3점 차이인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게 호흡 명상이에요. 호흡 명상. 이게 이제 유튜브에 잡혀서 잠깐 소개되는 영상이었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명상을, 또 삶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기라는 것은 이기고 진다는 게 존재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하는 이유는 명상을 왜 하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타임인 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근데 명상이 필요한 것은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걸 뭔가 집중력이 강화하든 평정심을 찾든 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상의 경우에는 사실은 스트레스나 뭐 힘든 거, 고통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이제 기업에 대해서 오래 했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아마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긍정적인 측면,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르브론 제임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수많은 리더들이 명상을 이미 하고 있죠. 앞서서 구글을 제가 말씀드렸고 삼성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구글 본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글 본사에 이제 후배가 있어서 한번 이제 방문을 하면서, 미안한데 한번 이제 본사,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가면 빌딩이 높지는 않지만 여러 개 본사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책에 읽기로는 구글은 본사에 그 빌딩마다 명상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원래 이제 외부인이 못 들어가는데 그냥 그 친구가 이제 키가 있으니까 이제 건물마다 몇 군데 가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각각의 건물마다 명상실이 다 있고, 명상실도 층마다 있어요. 우리가 층마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거죠. 명상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엄청나게 멋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누구나 일하다가 편하게 가서 명상을 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이 놀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미 구성원들한테 명상이란 서비스와 물리적인 공간인 명상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카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다가 UC 버클리 컴퓨터 공학과에 편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UC 버클리는 컴공이면 전 세계 거의 1등 학과거든요. 근데 그 졸업을 하고 인터뷰를 보는데 야후를 본 적이 있어요. 야후를 보는데 인터뷰를 쭉 보다가 조카가 평소에 저 명상을 하고 있고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삼촌의 앱을 만드는 데 제가 많이 도와줬다 하는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굉장히 뭐랄까 급호감적인 대화가 있어가지고 거의 합격하는 데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야후가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취업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채용 장면에서 젊은 사람이 명상을 한다고 해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성을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일상생활에 내가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어야 하는 젊은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호감 가잖아요.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조카가 이제 야후는 못 들어가고 그 도어대시라는 회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도 배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도어대시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코로나 때. 근데 그 회사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잘 성장을 했는데, 미국에 갔을 때 본사가 워낙 잘 되다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를 새롭게 이제 지어서 이전을 하는데, 그 조카 사무실 갔다 혹시 여기 도면이 있냐? 아직 오픈을 안 했었는데, 도면이 있으면 한번 벗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도면을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왜냐면 보고 싶었던 게, 이게 훌륭한 그 스타트업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본사를 만들면서 뭐 어떤 공간을 전 명상실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실제 놀랍게도 명상실이 있습니다. 기도실도 있고. 보시면 스타트업이 임대 건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굉장히 비싼 빌딩이에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신사옥을 짓고 들어가는데 명상실도 하나 넣어놓는 거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종교인들이야 조금 더 더 넓은, 그 다음에 또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베푸는 게 익숙하시지만, 기업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투자하면 뭔가 리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보시면 과연 왜 그 기업인들이 이렇게 명상에 투자를 할까? 그죠? 투자 대비 이제 효율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명상을 너무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투자 대비 효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제 경험상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몰입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명상만큼 더 좋은 도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가장 가성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성장시키고 몰입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CEO가, 리더가 명상을 알게 되면 이건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명상을 일상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상이 실제 그러면 뭐에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논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상의 효능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3,000편이 나오는데 어떻게 효능을 설명하나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어느 아티클에 다 15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냐고, 명상. 근데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음하지 않고 담배를 안 피면서 정기적으로 한 30분씩 매일 운동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근데 건강 중에서도 뭐가 좋아지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죠? 딱 집어서 뭐라고 말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죠? 체중 관리도 잘 되고, 혈압 관리도 잘 되고, 그죠? 그죠? 적당하게 먹을 때 위장도 잘 관리될 거고, 그죠? 거의 모든 몸에 관련된 게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뭐가 지나요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맞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면, 정기적으로 운동하거나 그냥 규칙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듯이 되게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혈압. 진짜 명상하면 혈압 좋아지나요? 이해되세요 혹시? 그런가요? 맞습니다. 근데 혈압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폭발물이 터질 때, 그죠? 여기 군대 이제 화학병 있으시면 아실 텐데, 폭발물을 터질 때 작용하는 화학성분 중에 산화질소가 있대요. 산화질소가 폭발물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명상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해준답니다.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리고 집중력이라든가 체중, 그 다음에 혈압, 단호함,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잘 보시면 명상, 여러분들 원불교 이렇게 신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 계시죠. 명상이 혹시 돈이 들어가나요? 할 때? 여기 혹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장소가 굳이 여러 장소가 필요할까요? 그죠? 생각보다는 정말 수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 1분이든 5분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할 수가 있는 게 명상이잖아요. 근데 크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은? 그쵸? 생각보다 계몽이 안 돼 있어요. 명상하면 종교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명상이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선택을 하겠죠.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영덕에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웰니스 페스타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인도 기업들도 많이 와 있었고, 저희는 명상 앱으로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영덕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어르신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은 전혀 앱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부스 옆에는 뇌파기기 업체가 있었어요. 옴니 CNS라고 저희하고 협업하는 회사인데, 근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명상도 듣고 가는데 명상 앱을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설치를 해드려요. 그러면 힘들어 이렇게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뇌파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명상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봤더니 이거 그냥 저희 현장에서의 경험이에요. 5분, 10분 가지고는 뇌파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딱 그 시간 13분 딱 넘어갈 때, 13분에서 15분 넘어가면 뇌파의
스트레스 집중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한 20% 정도 확 떨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딱 보시더니 결과 보고 나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했던 것은 이어폰을 가지고 10분, 15분 정도 콘텐츠를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편안하고 좋아하십니다. 결국에는 어른들은 앱을, 특히 스마트폰, 폰은 잘 쓰시지만 앱을 쓰시지 못하다 보니까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한번 설치하고 사용해보시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대한민국 저는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좀 확산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후에 은퇴하시고 소득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리고 몸은 계속 그죠? 노화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마음 쪽이 더 중요한 척도라고 보거든요. 수입은 고정화되어 있고 몸은 계속 아파가는데 행복한 삶을 더 유지하거나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 이 마음 쪽이 더 건강해야 되는. 그게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1시간이요. 이 그림은 제가 그 충주에 있는 고도원의 옹달샘에서 명상을 안내하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기업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파일럿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진행했었고, 이게 파일럿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썼는데, 끝났을 때 저한테 이제 제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3일 동안 힘들지 않으셨냐고. 근데 이제 제가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이제 그 기업 쪽에서 컨설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중에서 여러 영역이 있는데 우리 아프시면 병원에 가잖아요. 눈이 아프면 안과, 그죠?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 그죠? 가듯이 저는 이제 기업의 컨설팅 영역 중에서도 사람 쪽, 휴먼 리서치 쪽을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조직 문화라든가 인사, 그다음에 뭐 CEO나 임원들 선발, 평가, 보상 이런 쪽입니다. 사람 쪽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컨설팅이나 일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돼요. 에너지가 많이 이제 들어가고. 근데 신기하게도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소진이 안 돼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3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을 텐데 그 직원의 질문 힘들지 않으세요 했을 때 제가 하는 답변은 행복하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힘든 것은 있을 수는 있어요. 잠을 좀 적게 자거나. 근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충만된 느낌? 이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연결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공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AI는 대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만나서 정서적 공감을 하고 나누는 것들, 마음을 나누는 것들,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뭐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사실 저는 개인적 체험으로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잘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 제 삶 속에 하나의 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취미생활로 했다가 명상이 사업화로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의 사업은 가장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저는 사업 쪽에 있었어요. 경영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급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로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급여를 많이 뛰고, 그다음에 제가 사업하기 직전에 김현장의 법률사무소에서 HR 컨설팅 대표도 했었거든요. 그때 김현장에 10몇 명씩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프랙티스 했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돈도 받았고 멋있게 일을 했었죠. 하지만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이제 그만두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많은 주변의 반대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 집사람이 우려감을 많이 표현을 했죠. 어떻게 명상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느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어떻게든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일단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는 글쎄요 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줄 모르겠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 보인대요. 그리고 근데 실제 그러면 명상에 돈이 안 되느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명상을 이제 지금 봉사라고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화를 하고, 하지만 사업화를 해서 자생적인 기반을 만들고 뭐랄까 너무 영리적이지 않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조직도 주식회사지만 사회적 기업 형태로 좀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상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좋은 콘텐츠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영리적으로만 가고 주주 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게 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바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는 명상이 들어왔던 것이 우연하게 들어왔지만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나머지 삶은 이것과 연결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뭐 또 좋은 거 보면 누구부터 생각나나요? 예? 가족, 그죠? 가족 중에서도 뭐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고, 남편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죠? 아니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죠? 좋은 걸 보면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명상을 만나고 가장 처음에 제가 추천하고 참여시킨 건 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딸, 저희 아들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제 가족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반,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저는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은데, 이게 기술이 결합되면서 명상이 산업화가 됐습니다. 산업화가 됐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게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든 차별적인 또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디지털화된 명상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솔루션이 경쟁력이 조금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상 후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디지털 쪽에서도 명상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한글로 명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 이제 현재 지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명상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도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랩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상을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상이 명상이 되다, 명상이 일상이 되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아직 따지 마시고요. 우리 습관적으로 뭘 받으면 뭔가 막 해야 되죠, 그죠? 따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생활 속에서 명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 받으셔도 그냥 자리에다 놓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명상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실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세 숟가락 명상이라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최소한 세 숟가락은 최소 50번에서 100번을 씹으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그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명상을 하면 느꼈던 건, 밥을 먹을 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먹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 먹는 습관은 무서운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맛보다도 내가 생존과 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더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매 순간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밥을 먹을 때, 고객을 만날 때로 세 숟갈 정도는 표 안 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은 깨어 있는 거죠, 맛에. 근데 신기하게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살아나잖아요. 심지어 물을 먹을 때도 가끔은 저도 물도 100번을 씹어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강북에서 강남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터런이나 이렇게 보면 아직도 사람이 돈을 받고 있어요, 2,000원씩.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제가 돈 받으신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보시면서 이분이 이제 건강하고, 왜냐하면 매연 있으면서 일하고는 힘드시잖아요.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을 내고 지나가는, 이거는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어디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보고 그냥 마음을 내는 거죠.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것은 발가락 명상이라고 해서, 걸을 때 우리 걷기 명상이긴 하지만 저는 발가락을 항상 알아차리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매 순간 뭔가 저는 이제 명상, 출퇴근할 때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저희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사실은 어제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좀 잠깐 한 1분 정도 경험하시겠죠.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을 내서 만들어준 그 에센셜 오일입니다. 한번 이제 다 저희가 포장을 했거든요. 네, 한번 따시고요. 따셔서 보시면 아마 봉지를 여시면 조그마한 병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당연히 이제 에센셜 오일이니까, 아로마니까 향이 있겠죠. 눈을 감으시고 병을 따셔서 한번 코 가까이에 대시고 눈을 감으시면서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어떤 향인지? 맡아보시면서 그냥 숨을 한번 깊게 들으셔서 뱃속까지 향을 한번 들이신다고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요. 그냥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향처럼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마개를 닫으시고요. 이렇게 오늘 이걸 잠깐 한번 경험한다고 했더니 우리 그 교무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무님께서는 너무 민감하셔서 향수 같은 걸 못 쓰신대요. 탁 맡으시더니, 이거 도테라네? 하시면서 좋은 걸 가져오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향은, 그죠? 이제 브랜딩한 향이고요. 그 시트러스 블리스라는 건 여러 가지 것을 합친 거예요. 뭐 레몬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합친 거고 하지만 이제 향은 여러 성분이긴 하지만 효능은 어떤 효능이 있냐? 약간 뭐랄까 피로감, 그다음에 피로 회복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랄까 수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과로를 했거나 했을 때 원기를 회복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향이 진하시면 자극적일까 하면 약간의 그 종이에다가 향을 약간 맡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향을 이제 맡게 해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 향이 새로운 자극이긴 하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느껴보니까 어쨌든 느껴지시고 아마 이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향뿐만 아니라 사실 보고 듣고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아는 것이 저는 명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순간에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명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내가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마지막으로 혹시 앞에 저희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웃으셨잖아요. 혹시 그때 웃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웃으려고 해서 웃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웃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나 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탑하고 그 스마일 그다음에 C인데요. 멈추면 보이는 게 종교에서 얘기하면 지관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사이에 스마일을 한번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럼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도 하트 스마일 명상인데 마음에 힘이 없는데 현상을 바로 보게 되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번 잠깐 웃으면 마음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미소는 생각보다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많은 힘을 주고 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마주 보시겠어요? 한번 웃어 보시죠. 그렇죠? 그죠? 처음 뵀지만 지금 잠깐 그죠? 그 웃는 것만으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죠? 그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느껴지는 그게 정말 소중한 경험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명상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보더라도 스마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밤길에 차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운전하고 있는 간에 이 밤길에 라이트가 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위험하겠죠. 사고가 나겠죠.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예측 가능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렇죠. 어두운 일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서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명상은 이 라이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위험하지 않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상을 굳이 삶 속에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명상 근데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건가요? 인류가 만들어낸 최대의 어떤 지혜 중에 하나가 저는 명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마무리 장표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감히 행복이라는 걸 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지막에 우리 그 스타니파타에 나와 있는 더 없는 행복이라는 그 행복경을 나중에 시간이 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